네, 강프로입니다. 자, 네이버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19일이죠. 3%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를 포함해서 그동안 강한 시세를 내고 있었던 주도주들 있잖아요. 주도주들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조정에 대한 의미 자체를 우리가 원래 받았어야 되는 필요한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20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FOMC 의사록보다 더 중요한 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실적은 좋게 나올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 실적 전망치가 어떻게 발표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FOMC 의사록도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FOMC 의사록이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셧다운 기간 동안에 나오지 않았었던 경제 지표들, 이것들이 이제 차차 나올 겁니다. 고용 지표를 포함해서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들이요. 자,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내년이 되잖아요. 금리는 인하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그리고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년이 되잖아요. 미국에서는 중간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미국 주식시장을 뺀다? 그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네이버를 이야기를 하면서 왜 미국 시장 이야기를 하느냐? 네이버가 잘 되기 위해서는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AI에 대한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쪽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나스닥부터 보죠. 자, 어떻습니까? 관세 관련된 모멘텀이 터졌을 때 시장이 큰 폭으로 빠졌죠. 이게 25년 3월과 4월 달인데, 그리고 나서 수직으로 상승했어요. 그 결과 10월 말까지 강세를 보였는데 10월 말까지 강세를 보인 이후에 첫 번째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부분은 AI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AI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올라간 것도 사실이다. 그럼 여기서 최소한 다음 분기 또는 26년도에 전망치 정도는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셧다운이라는 악재가 터진 거고, 셧다운이라는 악재가 터졌을 때 최소한 금리 인하에 대한 스케줄,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나왔었던 연준 내부에서의 사정들,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경제 지표를 확인하면서 연준 내에서 뭐 반대파들이 뭐 득세를 보일 수 있는 상황들을 눌러놓을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졌다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고용지표나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건들이 늦어지면서 금리 인하를 강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무언가 목소리들이 약해진 겁니다. 그렇게 나온 결과가 지금 요 상황이다. 자, 이걸 가지고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미국은 계속된 투자를 하면서 성장을 시키는데 이 성장 모멘텀의 가장 중요한 게 금리하고 연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이 나오려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부분들이 나왔어야 됐는데 그 중간에 나왔어야 되는 경제 지표들이 끊긴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나왔었던 게 뭐예요? 셧다운 기간 중에 요 구간이에요. 여기 딱 10월 달에 나왔었던 이 반등 구간. 그러면서 나스닥이 24,000포인트를 찍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 그쵸? 코스닥이 11월 4일까지 폭발적인 강세를 보였었던 거죠. 이 상황 속에서도 네이버 말고 삼성전자 11만 원을 넘어서는 정도까지 강세를 보였죠. 하이닉스 65만 원 가까이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코스피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이격이 크게 발생하면서 조정을 보인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조정을 보였을 때 최소한 62평을 지켜내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조정이 끝났을 때의 주도주가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 드려왔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직전 한 달 동안 시장이 조정을 받아왔었는데 이때 구간의 계좌 수익률은 어땠겠느냐. 뭐 네이버도 매매를 했고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도 매매를 했고, 그리고 그동안 강세를 보였었던, 즉 가격을 유지했었던 주도주들을 꾸준하게 매매한 결과 10월 19일부터 11월 19일까지 계좌 수익률은 43%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시장에 대한 등락폭은 4.8%밖에 되지 않아요. 즉 강하게 올라왔었던 게 10월 말이었다면 11월 달 들어서는 계속해서 폭락 구간을 만들어 왔었죠. 그때 당시에 시장 등락률은 5% 정도, 그리고 시장 수익률 대비 8배 정도 강세를 보였었던 게 실제 계좌 수익입니다. 자, 제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전체적인 시장의 움직임. 네이버는 6월 달 이후에 신고가를 만들었었지만 과거에 있었던 폭락 구간에 대한 매물을 받아먹는 과정에서 매물 소화 구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자, 그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렇죠. 6월 이후에 조정 구간이 있었죠. 이때 당시에 바닥에서 뛰면서 신고가를 첫 번째 만들었었던 반도체 쪽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건 AI 쪽에서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붙여서 보면, 자, 정확하게 우리가 비교가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죠? AI 투자가 진행된다,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간다, 플러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면 그럴수록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원전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고, 원전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한국 시장에 대한 강세, 즉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한전기술이나 이쪽에 대한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한국에서 AI 쪽에 대한 투자가 지속됐을 때 당연히, 그쵸, 한국형 AI 쪽으로 수혜를 받는 쪽은 어딜까요? 네이버나 카카오 말고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강세를 보였었던 거고, 이거 외적으로 신고가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건 네이버를 포함해서 뭐예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올라가 있는 가격대 위주로 시장의 주도주가 형성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떴고, 이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소화되는 물량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지, 즉 두산에너빌리티도 4월달, 5월달, 6월달 상승을 하면서 대략 한 3개월 정도, 3개월 상승하고 3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었던 이유는 이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어때요? 이격을 모두 좁혀놓은 상황에서 AI 투자가 지속됐을 때 당연히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뭐 특별하게 어떤 뭐 네이버에 대한 호재가 없어졌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AI에 대한 투자가 없었거나 이런 내용을 따질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격이 유지가 되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자, 결과적으로 뭐예요? 가격을 지키는 종목들만이 시장에서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다. 어떤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 위주로 매매를 했을 때 실제 계좌 수익률, 한 달 동안 시장이 조정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 계좌 수익률은 43%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겁니다. 즉, 뭐 네이버에 뭐 특별한 내용이 있다, 뭐 미국 시장에 변화가 있다, 이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시장이 이격이 크게 발생한 상황에서의 조정 구간을 버틴 종목군들이 시장이 조정 끝났을 때의 강세 구간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매수하는 구간은 언제 봐야 돼요? 반등 확인하는 구간. 즉, 네이버는 빠르면 이번 주에 매수가 들어가야 되고요.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매수 구간을 잡으면서 반등 확인 구간에서의 분할 매수가 필요한 구간에 있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산 에너빌리티 모두 동일하고요. 그동안 강세를 보였었던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군들 있죠.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격을 유지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이버를 포함해서 어떤 종목도 처져 있는 상황에서, 즉 첫 번째 공략을 해야 되는 구간이 이런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시세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고 나서 매물 소화 받고 다시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여오고 있는 겁니다. 즉, 네이버를 포함해서 지금 시장 조정 구간에 시장보다 적게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상승 구간, 즉 신고가 이후에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지속적으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고, 그걸 꾸준하게 이어왔을 때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뭐 이런 수급 관련된 내용이나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뭘까? 가격이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매도했다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매수했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가격대를 버티느냐 안 버티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 가격대를 버틴 종목군들만이 앞으로 강세 구간에 있을 수밖에 없고, 강세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간단합니다. 여기 11월 19일 날 장 마감하고 나서 이야기를 한 내용인데, 자, 내용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하락 마감, 하락폭은 줄었다. 미증시도 많이 빠졌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AI 버블 관련된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물론 FOMC 의사록도 나오지만 의사록이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봐야 되는 전체적인 흐름은 내년이 되면 금리는 속도에 대한 문제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금리가 낮아지는 구간에서는 성장주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고, 성장주들도 AI입니다. 아실 겁니다. 한국형 성장주는 반도체 포함해서 네이버, 그리고 제약주까지 들 수 있겠죠. 그 제약주 관련된 내용들도 소통방에서 모두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데,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잡을 때는 주도주에 집중합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
추세가 탄탄한 구간, 즉 코스피도 6월부터 신고가를 만든 이후에 가격대가 탄탄하다. 22평까지의 조정은 받아야 된다. 왜? 가격이 먼저 올랐으니까. 이격 조정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과정에서 22평까지의 조정, 하지만 62평까지의 조정은 62평이 올라올 때까지 기간 조정 성격으로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구간을 네이버는 다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실시간 타점, 즉 주도주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전체적인 수익률은 실제 계좌 수익을 제가 보여드렸죠. 한 달 동안 시장이 조정받았을 때의 계좌 수익률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군들은 어떻게 공략을 했느냐, 실제 내용을 보면 간단합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되냐면 가격대를 유지하는 종목, 시장이 상승할 때도 있고 조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상승할 때는 시장보다 강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시장이 신고가를 냈을 때 시장보다 처져 있는 종목군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건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0%입니다. 실제 이 후발주들이 주도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강한 시세를 냈었던 종목이 훨씬 더 강한 시세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에 맞춰서 우리는 매매를 이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꾸준하게 매매한 결과, 자, 내용 보시면 9월 8일 날 33%의 실제 실현 수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대를 버텼기 때문에 매수관을 다시 잡았죠. 결과는 어때요? 11월 12일 날 15만 6,600원에 매수한 결과 이미 20% 가까운 수익 구간에 있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리가캔바이오라고 검색을 해보면 정확하게 타점 공유가 됐습니다. 11월 12일 리가캔바이오 6% 상승 중 8%대까지 높여 잡으세요. 무슨 얘기냐? 가격대를 버틴 종목군들만이 계속해서 시장보다 강한 시세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를 보고 있으니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NHN KCP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첫 번째, 네이버가 강세를 보였을 때 같이 시세를 냈죠. 신고가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반등 확인, 그리고 나서 하루 만에 20% 수익 구간,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0%대 또는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가격을 보라 그랬는데, 이 가격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네이버의 단기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네이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조정을 줍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네이버의 이번 조정은 시장이 하락하면서 발생된 조정이지 네이버에 대한 문제, 즉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 AI 관련된 내용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AI에 대한 내용은 26년도 들어서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한국 시장에서의 유일한 AI 기업은 네이버를 포함해서 카카오 말고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 종목군들을 가격을 버티고 있을 때 공략을 하되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를 했을 때 단기간의 수익을 넘어서, 예를 들어서 로보티즈와 같은 종목군들을 보면 어때요? 매도한 결과 두 달 만에 100% 넘는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가격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실시간 타점은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돈은 안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네이버를 포함해서 어떤 주도주를 공략할 건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